이 대통령은 오늘도 글을 올렸습니다. 또 유예하겠지 생각했던 게 오히려 문제 아니냐. 양도세 중과는 예고됐던 건데 왜 대비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상화 SNS 메시지에 한 분이 더 동참했습니다. 국세청장인데 지표로 압박했습니다. 20억짜리 주택 보유 다주택자가 지금 팔면 2억 6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5월 10일부터는 5억 9천으로 세금을 2배 넘게 내야 할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자 야권에서는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나 국무위원부터 팔아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 있는데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 꼭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지금 청와대 참모 중에서만 한 10명 넘는 다주택자가 있다고 알려졌어요. 이 대통령은 보신 것처럼 그렇다고 억지로 팔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두 분이 집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매일같이 설명하고 전하고 있는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용인 아파트를 내놨고 그리고 언론창구 총괄 역할을 하고 있는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도 대치동에 다세대 주택 6채를 내놨습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에 두 분은 억지로 팔지 말라 했거든요. 억지로 팔았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팔았나 어떻게 보시나요?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정부와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물론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너무 악마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물론 투기를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다주택자, 특히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만 하더라도 2주택자들도 꽤 되시는 거고 2주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저마다의 어떤 특별한 사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저 강유정 대변인께서 집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고 저는 정말 올바른 목민간의 어떤 자세를 가졌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저는 처음에 그 60억짜리 서초구 아파트 내놓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용인에 이제 6억 상당 정도 되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 아파트를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대통령께서 특히 여당에서 이 다주택자들을 압박한다고 하더라도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던 본인과 그 부부가 서초에서 살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또 부모님은 용인에서 살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이 정부의 기조에 맞추다 가다 보니까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까지 내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부가 너무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이 토어제에서 집을 다주택자들이 팔게 되면 중요한 것들이 그 집을 이 다주택자들이 이 집에 살고 있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하고 있을 텐데 그 집에 세입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토어제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이 세입자들이 집을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음에 이동해야 될 전세를 얻어야 하거나 집을 사거나 해야 될 텐데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전세를 얻을 수 있는 대출까지 지금 규제가 있다 보니까 막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팔아라고는 하지만 실제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까지 좀 전반적으로 정부가 보고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대통령께서 이제 연일 SNS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강한 발언들 또 하고 계시니까 물론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싶으신 거겠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정부가 계속 특히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엄포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대책이 없고 말로만 하는구나. 특히 많은 국민들이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을 거쳐오면서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아파트 값이 오를 거라는 심리적인 그런 생각들이 기저에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세게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정부도 대책이 없는 거고 집을 팔지 않고 버텨야 되는구나 이런 심리적인 어떤 생각들도 넓혀지는 것 같아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런 부동산 대책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걸 좀 안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주택자가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주택자가 있어야 전월세 시장도 형성이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다주택자 다른 청와대 참모진 혹은 국무위원들까지 해서요. 이거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고위공무원들의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일관된 정책 기조에 맞게 예. 책임 있는 행보를 가져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런 지점보다는 이제 부동산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부동산 중심의 어떤 자산 투자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산 부분들이 몰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왜곡돼 있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그런 왜곡된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을 통해서 자산이 좀 이렇게 균등하게 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이전을 좀 촉구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또 한 측면은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잘못된 어떤 이런 왜곡된 어떤 시장들이 굉장히 강고하게 형성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국 사회에서 경제의 어떤 질서 측면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두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저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일관성과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갈짓자 행보를 한다라거나 이게 또 바뀔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을 줬을 때는 어떤 정책도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이 부동산 정책에서 강한 정책의 일관성과 시그널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이런 부분을 다잡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유예 안 한다. 분명히 예. 말했다. 이 말씀. 예. 정책의 일관성.